작년에 이미 0.72명으로 바닥을 찍고 올해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급격한 반등은 없고 그냥 0.7477명에서 낮은 반등 레벨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데 사망률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정책처에서 전망하기를 학교 출산율 전망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 평균 산모 연령이라던가 그 다음에 육아 비용이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 저해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혼인이 늘어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부 반등이지 구조적 반등이 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 와, 일단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출산율 반등했다. 9월 인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출생아 수가 2만 명이고요. 이게 전년비 10%고 그리고 사망자는 2만 9천 명인데 전년비 3.8%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사망자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월간 약 8천 명에서 9천 명, 많게는 1만 명 이상 인구가 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전년비 10% 증가한 것을 보면 출생아 수가 살짝 늘었다.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데이터가 잘 나왔고 9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3분기까지 결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출생아의 또 선행지표가 혼인인데 이 혼인 건수가 위에 있거든요. 요즘 보면은 또 혼인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축의금을 또 내려갔다 왔는데 그분도 제가 안 지 8년 됐는데,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독서 모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했었던 이제 한 20, 30명 되는 그 멤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혼인 건수가 어쨌든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15,000건이나 되고, 전년비 18.8%가 증가한 거고요. 이혼은 0.7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그래서 이것도 전년비 살짝 는 거긴 한데, 혼인이 증가했으니까 어쨌든 선행지표가 좀 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앞으로 출생아 수가 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계 출산율로 환산해 보면은 합계 출산율 계산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3Q가 0.76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그러니까 와 이때 진짜 전 대한민국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0.66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연간 합계 출산이 0.72명이죠. 그리고 이게 0.66에서 바닥 찍고 0.76, 0.71 지금 0.76으로 됐으니까 3Q 누적으로는 0.74명입니다. 아마 올해 0.74명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0.72에서 0.74로 0.02명이네? 어쨌든 0.02명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분기 베이스로 보면 그래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치적으로 용산에서 막 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였죠. 근데 지금 그럼 인구가 왜 늘어나냐? 이거는 결국 30대 가임 여성의 그 풀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거고 아마 내년에도 출산율이 조금 늘어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확 내려갈 거라고 좀 생각들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막 매년 1위1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희가 1.6에서 1.3에서부터 그냥 끝없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도 0.58로 전년비 살짝 올라간 겁니다. 서울이 0.51로 0.5 깰 뻔했죠. 그런데 조금 왔고 근데 서울 진짜 이만큼 전국 거의 꼴등 수준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낮은 출산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 세종이 다시 한 명대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 보시면요. 가장 큰 증폭은 세종하고 인천에서 큰 증폭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은 0.19명 늘었고 인천은 0.13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굉장히 큰 그 출산율 증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월 출산이 2만 명대지만 월 사망이 3만 명대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 보시면은 37만 명, 35만 명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올해도 누적으로 26만 7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출산보다는 사망이 더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출산율이 약간 반등했더라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증가한 건 청취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럼 인구 감소가 멈추냐? 뭐 그게 아니죠. 그냥 지금 2만 명 태어나고 3만 명 돌아가시는 기간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출산율이 늘어도요. 그 기저가 너무 내려가 있어가지고 기저가 막 10% 그러니까 2만 명에서 10%가 늘어도 2만 2천 명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만 명에서는 5%만 늘어도
1500이고 6% 늘면 1800명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우리의 고령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고령화와 함께 장수명화가 따라오는 거지만은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사망자가 5년 정도 지나면은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출생아보다는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면 인구는 이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수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0.7을 곱하든 0.74를 곱하든 이제 정말 너무 밑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출산율 1명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3만 부씩 돌아가시면 연에 36만 명 정도 사망하는 건데 출생아도 연 36만 명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합계 출산율 1.0대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1명대만 유지가 돼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존속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0.7대로 내려가 버린다면 이렇게 쭉 가버리니까 감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감소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그러면은 매년 뭐 10만 명만 차이가 나냐? 아니죠. 모수가 같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30대가 90년대생이 30대잖아요. 90년대생까지는 그래도 많이 태어났거든요. 많이 태어났는데 이제 90년대 말 00으로 가면 갈수록 모수도 또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0.7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월에 2만 명이 아니라 월에 만 몇천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베이비 뉴스를 보면은 여기 뉴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산정책처가 전망을 좀 한 게 있는데 작년에 이미 0.72명으로 바닥을 찍고 올해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상승한다고 전망했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윤 정부의 그 성과로 보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상반기에 되게 있었죠. 근데 급격한 반등은 없고 그냥 0.7477명에서 낮은 반등 레벨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데 사망률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하기를 합계 출산율 전망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 평균 산모 연령이라던가 그 다음에 육아 비용이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 저해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혼인이 늘어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요 블록 있잖아요. 결국 일부 반등이지 구조적 반등이 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일본에서 좀 이런 거 저런 걸 배우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엔캐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라는 거는 일본 내에 성장이 저조해질 것 같을 때 돈을 해외로 보내서 해외의 성장을 향유하고 그리고 일본이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다시 갖고 와서 일본 내에서 좀 투자를 올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엔약세가 예상될 때 내보내고 예상될 때 내보내면 결국 엔이 더 이제 엔저가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엔 강세가 될 것 같으면 환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땐 다시 캐리 트레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원 캐리를 하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될 것 같을 때 보내놓고 원이 강세로 갈 것 같으면 그때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원이 약세로 갈 거 같냐 강세로 갈 거 같냐 하면은 뭐 현재는 좀 약세로 갈 것 같죠. 지난 2년 동안 많이 약세로 갔고요. 근데 이런 속도로 계속 갈 것 같냐 지금 당장 약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해외로 계속해서 노출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해외 자산을 지금도 만약에 우리 뭐 시청자분이 구독자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해외 자산 노출을 늘리긴 늘려야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부터 일단 바꿔보세요. 퇴직연금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단기에 자잘한 수익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퇴직연금부터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원달러를 뭐 다 환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해외 100% 국내 빵 프로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주식 100% 부동산 아예 없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반대로 부동산 100%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결국 되게 특정 자산에 특정 국가에만 쏠려 있는 게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원화하고 해외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화 비중이 이제 좀 더 높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100대 빵은 아니지만은 5대5나 7대3처럼 해외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자기 집 일단 만약에 처음에는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돈이 생기면은 자기 집을 마련을 하죠. 자기 집을 마련하고 초창기엔 돈 없지만 좀 더 지나면 좀 돈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또 집을 사면 여러분 부동산 과몰입 다주택자가 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악의 자산 배분 사이클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외화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해외 투자를 늘려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집 있고 돈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할 때 내가 진짜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소위 더 비싼 집으로 그냥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금융자산을 더 돌려가지고 지수처럼 장기 투자하고 연금처럼 받는 게 좋은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저희 같은 사이트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런 거 고민해가지고 들으시면 되는 건데요. 초창기 때는 일단은 뭐 소득을 늘려가지고 그런 잉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점진적으로 결국 외화 비중을 좀 더 많이 해놓고 특히 퇴직연금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득 25%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면은 그게 자가라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돈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모일 수가 없고요. 결국 집 한 채 휘청하면은 그냥 총 자산이 휘청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득의 25%를 그 이하로 갖고 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풀대출 받고 레버리지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4년을 볼까요?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주택 투자자의 명목 수익률이 0%입니다.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고요. 미국 주식 투자자의 명목 수익률은 80%입니다. 명목 수익률이. 개별 지수 잘 골랐으면 걔는 몇 답을 났을 겁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였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1,100원대에서 1,400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응용하면은 환율까지 곱해야 되겠네요. 미주식이 지수 그 자체가 80% 올랐는데 환율까지 곱하면은 100몇십 % 상승을 했겠네요. 4년 만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이런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원화 자산에 막 모든 돈을 부동산으로 깔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 자산을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퇴직연금부터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이제 주기장창 하게 될 텐데 부동산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 이 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